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노년의 임무 완수를 위하여 정신적 대비태세 유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의 근간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그만! 참여와 체험을 통해 MZ세대에게 딱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의 근간, 전투력 제고의 핵심인 정신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의 정신전력 유지 강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에서 정신전력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김춘하 중령입니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인 동시에 문화예술을 통한 무형 전력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국방 분야에서 정신전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 양종훈 교수입니다. 저는 국방정책자문위원으로요. 정신전력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고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초급 간부들에게요. 이미지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국방정신전력원에서 국방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상근 박사입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2016년도에 국집부대로 개편 이후에 교육과 연구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현재는 간부 직무 능력 향상과 또 대외기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물론 육군의 AI 기반의 어떤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또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전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승패를 좌우하는 무형전력입니다. 자, 정 박사님, 그럼 정신전력, 이 교육 중요한데 자, 목적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네, 정신전력 교육은 국가 간, 그리고 안보 간, 그리고 군인 정신 교육을 통해서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정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의지를 다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신전력 교육이 국방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모두 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 또는 가치도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데 결속하고 뭉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인간이 여러 가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개념을 만들어서 적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국방정신전력원의 슬로건이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적을 이긴다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장병들을 강력한 전사로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이 정신전력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정신전력의 목적이 그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장병들 대상 정신교육, 요거 교육 환경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구나 교육 대상자들이 우리 MZ세대 장병들입니다. 근데 요즘 장병들 개성 뚜렷합니다. MZ세대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특징을 좀 교수님 짚어주시겠습니까?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네. 근데 미국의 그 교육학자 마크 프란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원주민들한테는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 출신들에게 제주도 말을 가르치지 않고 문화를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MZ세대의 원주민이라고 그랬어요. 디지털의 원주민. 그러니까 그만큼 이 MZ세대의 장병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이미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네들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을 익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입대하는 세대도 바뀌었지만 이 병영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너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시간 끝날 때 취침할 때까지 핸드폰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근데 이미 걔네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시간대에 체력장에 가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거는 자기 각 개인의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뭘 또 좋아하냐면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교육을 합쳐놓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군대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개발한다면 그 지금 MZ세대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게임하고 이런 교육 합쳐서 이거를 군대 정신전력 문화예술로 승화시킨다면 기쁨을 받고 군대 생활을 하는 네. 그런 용사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 박사님이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네. 아 근데 말이죠. 이 MZ 세대가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했다간 큰일 나요. 그래서 울의 목소리도 있어요. 삐뚤어진다. 왜냐하면은 저 때처럼 막 정신교육하면은 사실 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좀 교육의 변화, 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중령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체험이나 그리고 행동 요소들을 접목한 그러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국가 간 안보 간 군인 정신을 이제 신념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유사시에 저희가 이제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최근 일각에서는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체험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부분을 단순한 어떤 이제 그 놀이나 장기 자랑으로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 군의 안보 의식이 해이해지지는 않았을까라고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저희 국방부에서는 강한 안보의 한 축이 우리 정신전력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다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IT 기술과 같은 최신 이제 교육 트렌드를 접목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신전력 교육 제가 보니까 3대 키워드가 안보관, 국가관 그리고 군인정신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방송은 군인정신에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령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는 국가 간 안보 간 군인 정신을 3대 영역으로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3대 영역에 대한 교육이 균형 있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국가 간 영역에서는 사실 무엇을 왜 지키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안보관은 우리의 적이 누구이고 왜 싸워야 하는가를 그리고 군인 정신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3대 영역별로 주요 교육되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국가 간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서 지켜온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싸울 의지가 충만한 장병 육성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분야라면 안보관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가 현실적인 군사 위협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그러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을 균형 있게 교육하는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군인정신 분야에서는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우리 전사적 기지를 체득을 하고 그리고 애국심과 전우애를 함양시키는 그런 이제 교육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중령님 말씀을 잘 하시지만 네. 이 정신전력 교육 이거 신병 때부터 자대 배치, 군 복무 동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네. 사실 군의 정신전력 교육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입대하는 장병들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관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병 입소 때부터 사실 그 딜레마 상황을 이제 통한 발표 토의식 교육을 이제 강화를 하고 그리고 자대에 배치되고 나면은 일일 주간 반기 단위의 반복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신전력은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일회성 교육도 아니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저희가 매일 콩나물에 물을 주는 그런 이제 식의 비유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이제 교육을 할 때 사실 이제 신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각고의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중령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거의 다 전담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박사님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교육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교육도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거나 체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사실 그런데 정신전력 교육은 1954년부터 시작된 정운교본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실시되어 온 체계적인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006년도에 발령된 정운문화 활동 이후에는 국방부 중심으로 정신전력 교육의 체계가 통합되고 일원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쪽을 연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신전력 교육은 국방의 역사에서 가장 유서 깊고 가장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중령님 현장에서는 어떤지 정말 정신교육 관련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는데 일원화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일단 정신전력 교육은 교육 목표와 시간, 편성 내용 이러한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국방부에서 직접 조정 통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하부대에서 임의로 교육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국방부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 또한 국방부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희가 주간 정신전력 교육을 12개 과제를 연중 순환식으로 반복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저희가 1976년부터 첫 시행이 된 이후로 지난 45년 동안 주간 정신전력 교육 시스템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휘관 분들이 직접 본인이 교환을 작성을 해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는 형태였다면 네. 지금은 국방부가 매주 표준 교환을 국방일보에 게재를 하고 국방 TV를 통해서 전군 동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005년인가 국방 TV가 이제 개국한 이후로는 국방 TV를 활용한 주간 정신전력 교육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방 TV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 박사님, 교육 콘텐츠 제작은 어떻습니까? 이 영상 세대인 요즘 장병들에게 이 맞춤형 교육 콘텐츠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MZ세대 장병들에게 맞는 그 선호에 맞는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전력 교육의 원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전력 기본 교재가 있습니다. 이 기본 교재를 토대로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장병들의 선호에 맞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겠고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PTV를 활용해서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군 비타민, 또 지식인, 그리고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전력 교육도 모두 다 디지털화돼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마련이 된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영화 속 군인정신입니다. 전쟁과 전투 영화를 활용한 군인정신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해서 장병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특별했던 것이 군복을 입은 지휘관이 직접 출연을 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투라든가 또 롤모델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병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ICT를 활용한 정신전력 교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미래 정신전력 교육의 먹거리이자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병들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은 VR 실감용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육군에서는 AI 기반 플랫폼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결국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장병들이 수시로 모바일을 통해서 보고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AI 기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선호에 맞춰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앞당겨져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방 포커스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이 장병들 사이에서 국방 포커스는 거의 라디오스타, 놀면 뭐하니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국방 TV 프로그램들이 좀 잘 활용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령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국방 포커스에 대한 그 애청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국방 포커스는 사실 민과 군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다. 잘해요. 라고 제가 우리 셋이 잘해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잘합니다, 싶습니다. 저희가. 네, 보석. 예, 예. 네. 그래서 현재 국방 TV를 통해 가지고 방영되는 군 정신전력 관련되는 콘텐츠는 모두 IPTV에 탑재가 되어서 수시로 활용이 되고 있고 지난 2013년 이후로 만들어진 모든 콘텐츠들이 아마 다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 홈페이지 상에도 저희가 정신전력 아카이브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이 코너를 통해서 국방TV에서 제작되는 그러한 정신전력 교육 관련되는 콘텐츠는 모두 탑재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좀 소통의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잘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그 이제 군대를 안 간 친구인데 이 국방 포커스 보고 바로 입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 우리가 저도 기여하고 팬입니다. 있는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는 게 저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재미가 없으면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교육자들, 교육 대상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이 콘텐츠 개발이 확실히 필요한데 이런 대목에서 교수님 동감하시죠? 네, 말씀 동감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근데 제가 40년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우리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자고 싶은 그런 주입식이고 정말 듣고 싶지 않는. 근데요, 10월 1일 날 제가 전쟁기념관에 가서 그 아까 VR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집에서 6, 70분 동안 메타버스를 제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참여했다는 것에서도 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요. 아, 바로 이런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기 아바타한테 머리도 이쁘게 하고. 근데 처음에는 좀 용사들보다 조금 좀 서툴렀습니다. 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조금만 더 공부하면 다음에는 이 젊은 용사들하고 같이 놀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신교육을 이런 게임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쏙쏙 들어오게 하는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 일들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정책과. 호기심도 유발하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컨텐츠 개발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중령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장병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현장에서 저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많이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GOP 완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이나 한미 연합작전에 참가하는 장병 등을 출연을 시켜서 임무 수행하는 모습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전력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이제 티칭의 개념보다는 컨빅션이라는 얼마나 신념화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임무와 연계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작전 현장이나 전사적 지정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그 현장 체험형 교육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화예술을 접목한 그런 융합식 교육을 통해서 장병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금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서 정상근 박사님이 말씀하신 영화 속 군인 정신의 경우에도 군복을 입은 지휘관이나 전투에 직접 참전을 했던 장병들을 출연을 시켜서 영화를 매개체로 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이 교육적인 잔상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교육 네.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아덱스에 가서 이 군의 VR 체험 시스템을 한번 실제로 체험해 봤는데 정말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VR 실감형 교재를 사용하는 등 정말 게임에 제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병들의 흥미도 높이고 이 교육 효과도 높이는 이 추세가 된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CT의 발전은 지금 모든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부 다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교육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무슨 게임으로 교육을 또 하느냐, 혹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용어는 그냥 기업들이 물건 팔려고 만들어내는 레토릭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전 세계 기업의 시총 1위가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잠깐 바뀌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자기 회사를 게임 회사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네. 혹은 우리 회사를 메타버스 회사라고 불러달라. 심지어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아예 바꿨거든요. 이제 게임적인 요소는 단순히 그냥 재미하고 놀이하고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 교육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지금 VR, AR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 XR,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죠. 확장 현실,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M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흔히 요즘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로 저희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는 초월의 의미와 유니버스, 세계가 이제 합성어가 된 건데요. 사실은 이 국방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좀 부족한 것이 공간입니다.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모두가 다 그 안에서 다 체험을 하면 좋은데 모두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가상의 공간은 제약이 없습니다. 또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그동안 시공간에 의해서 접근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실감나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가령 뭐 산악이라든가 해상이라든가 이제 공군은 기지 방어를 하니까 비행단에서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 정신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밀리터리 스피릿 온 더 배틀그라운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willing to fight. 내가 이 싸울 의지를 그 가상 공간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뭐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역사적인 공간들을 가서 직접 만나볼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요.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VR 실감형 교재, 요 어떤 것이 있나요, 중령님? VR을 활용한 실감형 교재는 저희가 작년에 6편을 제작을 했고 올해는 8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주요 전투를 소재로 제작을 했다면 올해는 각군본부의 이제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을 해서 공모를 했고 네. GP, GOP 상황조치 훈련이나 해외 파병과 같은 그런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는 VR 체험관 구축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2025년까지는 단계별로 모든 4단급 부대의 VR 체험관을 구축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2026년까지는 군단급 제대까지 VR 체험관이 구축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VR 체험관에 대한 구축 부분, VR 콘텐츠에 대한 개발 부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장병들이 다양한 전장 체험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2.7배 이상의 교육 성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MZ세대 장병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치가 이런 말을 했죠. 물질력이 목재의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시퍼런 칼날이다. 정신전력이 물질전력보다 훨씬 더 강인한 힘을 발휘하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MZ세대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정신전력 교육이 등장하는 요즘, 그 가운데서도 장병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 군 복무의 의미를 더해주는 정신전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바로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2021년 어떤 명강의가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출발! 도전 나도 명강사는 장병들이 강연자가 되어 각자의 이야기를 자유롭고 진솔하게 펼쳐내는 강연대회로 국방부가 기획하고 국방홍보원이 방송 제작을 맡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1월 국방TV를 통해 공개된 도전 나도 명강사. 과연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육군 장병들의 병영 생활과 위국 헌신의 자세를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육군 102기 기갑여단의 이정민 소위와
권일송 상병,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100일 공병단의 김건우 상병이 최우수상을 수상. 영예의 대상은 누가 뽑혔을까요? 김영준 상병. 바로 육군 75 보병사단 208여 단의 김영준 상병이 그 주인공. 입대 당시 몸무게는 무려 95kg. 고도 비만 체형이었던 김 상병은 평소 운동을 싫어한 탓에 입대 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체력 단련에 회피했다는데요. 그럴수록 하락하는 자존감과 끝없이 추락하는 체력 단련 성적에 그는 첫 휴가 때 변화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매일 3km씩 완주를 목표로 달린 결과 6개월 만에 28kg을 감량. 날렵해진 턱선과 갸름해진 얼굴, 헐렁해진 군복이 보이시나요? 정말 대단한데요.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성과가 쌓여 엄청난 결과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군 생활 동안 세운 목표를 통해 자신의 전투력을 갈고 닦은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부대 내에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준 김영준 상병. 남은 군 생활과 전역 후 삶도 응원할게요. 다음으로 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2부에서는 어떤 장병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까요? 최우수상의 해군본부 군악의장대대 받들어 총팀과 해군 계룡대 근무지원단 관리대대 이성민 상병이 수상. 그렇다면 대상은 누구? 바로 공군 군수사령부 86 항공전자정비창 권순우 일병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연 어떤 강연으로 많은 장병들에게 울림을 줬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택배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고 생일 케이크도 한 달치를 몰아서 주기 때문에 막상 생일 당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군에서 맞이하는 생일. 그런데 권순호 일병의 생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이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때 연필 한 자루라는 책을 접한 그는 생일 모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약속의 연필재단 설립자의 삶에 감명을 받아 성인이 된 이후 생일 모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나 생일 선물 사주지 말고 그거 살 돈 나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그거 모아서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물할게. 2021년 6월 1일부터 8일까지 훈련단의 일화와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연재한 권순우 일병. 이후 가족과 지인은 물론 권일병 소속 부대의 전우들까지 모금에 동참했다는데요. 그 결과 전화 상담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기관인 한국생명의 전화에 무려 189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응원하며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진솔한 내용을 담은 명강연 기대할게요. 네, 영상을 보니까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육이 정말 주입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전력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장병 경영대회 이거 국방TV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뜨겁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교수님 정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아주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도전 나도 명강사 제가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같이 뵀었죠. 그런데 이야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앞으로 병사들이 병사들에게 특강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공군 그 상병 권순호 그 상병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생일날 선물을 주지 말고 돈으로 붙여주면 자기가 좋은데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 나는 거 해병대, 의장대 좀 연극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리고 해군 조리병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인기를 얻었다는 그 조리병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자율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장병들에 의해서 장병들의 교육을 장병들한테 시키면 어떨까? 근데 이런 것들을 허락한 이 각군의 군 부대가 또 국방부가 위대하다. 이제는 그 40년 전에 저희 군대를 이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시도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병사들이 우리 이 용사들이
즐기면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어서 네. 절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 해군 조리병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눈시울이 뜨거워져 그랬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요, 중령님 실제로 그거 교육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병들이 이렇게 경영대회나 뭐 이런 거에 참여하기 이전과 이후가 좀 분위기라든가 본인들 또 갇힌 그 전우들이 느끼는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아주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집니까? 사실 본선에 출전하는 인원들은 19명 정도인데 바텀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이제 경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발표를 하고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가장 잘하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서로의 강연을 보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명강사 강연대회는 장병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그리고 군 복무에 대한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신전력에 대한 이 피드백을 장병들이 직접 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박사님? 뭐 교육만큼 중요한 게 이제 환류 체계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들을 장병들로부터 직접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도 개선을 위한 소통 채널로 일단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장병들의 관심사나 흥미, 또 유발 요소를 파악해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피드백, 우리 군이 정책을 반영하는데 뭐 장점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환류 체계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MZ 세대들의 그 용사들은 자기네들이 납득해야만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병 모니터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장이 훨씬 만들어지고 좀 더 나가면 장병들에 의해서 건의위원회라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장병들이 위로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걔네들의 그 도전 명강사에서 봤을 때요.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면 어떤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김중영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아마 그 아이디어를 조만간에 또 검토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아까 교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체험형 교육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건전한 그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찾아가는 군부대 공연이나 문화예술 체험교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언택트 위주로 사실 올해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군 생활의 활력소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집합 위주의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체험에 대한 수요가 사실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병들이 일과 후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휴대폰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거에 대한 100가지 정도의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어떤 뭐 기자재가 있다, 뭐 카메라든지 악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개선을 통해 가지고 수혜 인원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봤는데 기존보다 한 10배 이상 수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장병 및 군무원 누구나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그 대면 강연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원격 강연이랄까요? 이것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 박사님,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마주할 세계였는데 코로나19가 이제 그 시기를 좀 앞당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흔히 LMS라고 부르는 온라인 학습 관리 체계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과 피드백의 속도, 환류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네. 학습이 끝나야 평가하는데 학습과 동시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시보드로 관리자들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블랙보드 런이나 무들, 그리고 무크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런 온라인 교육은 오히려는 대면 현장 교육에서는 불가능했었던 어떤 AI 튜토리얼이라든가 또 컨텐츠 시청 중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팝업 퀴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또 장점이 또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온라인 플랫폼의 원격 교육 시스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국방부에서는 예비역이나 이런 그 북한군 출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안보 교육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전군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부대 출입이 이제 강사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장병들의 교육 이런 수혜도 혜택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강사들의 그런 경제적인 여건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격 교육 방식을 통한 그런 이제 그 초빙 교육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전군으로 이제 적용을 해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통상 군이라는 곳이 이제 보안성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이제 해킹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원격 강의를 통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시도들을 했었고, 휴대폰이나 빔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그런 적합성 그런 검토 등을 통해 가지고 원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정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시공간적인 그런 이제 제약들이 없기 때문에 섭외 가능한 강사풀도 오히려 더 많아지고, 강사들의 경제 여건도 보장이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 교육을 통한 초빙 교육은 더 확산시켜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온라인 강의 좀 약하지 않냐, 대면 강의가 그래도 낫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장점이 좀 있습니까, 온라인 강의가? 뭐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인터랙션, 이 상호작용만을 본다면 대면 강의를 따라잡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면 강의의 단점은 어떤 강의의 어떤 퀄리티라고 할까요? 질이 일관되기가 어렵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강의는 재밌는데 어떤 사람의 강의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순회 교육 같은 걸 했을 때 과연 일관된 메시지가 장병들에게 전해졌을까? 사람이 또 말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모든 교육이 디지털로 되고 축적되고 교육 행동이 이 데이터로 다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생이 이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퀄리티의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온라인 교육과 대면 강의는 이제 선택의 문제보다는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좀씩 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어날 일은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이제 거슬 수 없는 트렌드가 된 게 아닌가. 이제 뭐 장병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라든가 또 클래스 101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패턴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고 역사관을 고취시키는 그런 온라인 강의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국회 본관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뭐 자주 가는 왼쪽을 보면 정말 우리들의 역사책에 나오는 안중근, 홍범도, 윤봉길, 이봉창 이런 그런 그 동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물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고, 그게 그런 어떤 그 공영 TV나 국방 TV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많이 전파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그 방영한 봉오동 천산의 전투 같은 것은 100주년을 특집으로 했지만 이게 또 좋은 상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뭐 PP 채널상도 받기도 하고, 또 이범석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또 프로그램도 이제 또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이 용사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고요. 또 재밌는 것은 2017년부터 이 MOU를 맺어가지고 독립기념관에 가면 하루를 휴가를 주는 이런 제도도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제도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마사다 요새의 그 어떤 정신인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장교를 임관할 때 꼭 그 장소에 가서 그 정신을 배우는 거죠. 그 로마군에게 969명이 로마군에 대항하면서 장렬히 전사한 그런 어떤 전사적인 것. 그래서 이런 교육이 우리 어떤 휴전선이나
전사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용사들이 그런 현장 교육을 받고 그들이 다시 환류를 해서 다시 부대로 가서 그것들을 동료 용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이 이 장병 안보 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제로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중령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장병 급식 우유팩을 활용한 6.25 전쟁 영웅 상기 캠페인을 추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이제 전쟁 기념관과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6.25 전쟁 영웅 중에서 각 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6분을 선정을 했고요. 이 6분의 초상화를 그린 다음에 농협중앙회와 협업을 해서 총 350만 개의 우유팩에 이분들의 초상화와 어록을 인쇄를 해서 장병들에게 나눠줬던 네.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장병들이 매일 마시는 우유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 영웅의 이제 뜻을 기리고 그리고 호국 의지를 이제 다지는 그러한 이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쟁 기념관에서 저희가 그 특별 기획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6.25 전쟁 당시의 참전 용사와 현재 국군 장병들의 닮은 꼴 사진을 이제 사진전으로 이제 한 것인데 2021 닮음을 담다라는 제목의 사진전과 6.25 주요 전투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 그리고 호국 콘서트를 콜라보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특별기획전은 참전 용사들의 이제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 호국 정신을 우리가 강한 의지로 저희가 이어가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국민들과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컸던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데 근데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장병들 대상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개개인 맞춤형 관리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정 박사님 의견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5, 60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절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 2분 정도가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0,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 효과가 어떤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학습 패턴이라든가 학습 행동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쓰고 네. 마인드 마이닝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교육생들의 마음과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급자는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병들은 자신도 모르게 국방의 세계관을 이렇게 흠뻑 젖어들게 되는 네. 거죠. 이런 학습 몰입이 높아지고 또 학습 효능감이 높아지면 전투 자신감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모든 것을 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일이 현장을 다 방문할 필요도 없고요. 또 지금 이 부대가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아주 좋은 개인의 맞춤형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중령님 실제 현장에서 우리 군 대상, 장병 대상 이렇게 개개인 맞춤형 교육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정신전력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분산되어 있는 국방부와 각군본부의 그런 콘텐츠를 통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을 하고 학습 결과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1:1 맞춤식 교육도 이루어지고 부대별로 개량화된 그런 정신전력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육군에서는 버전 1.0을 구축을 해서 1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초기 데이터 구축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만족도는 또 88%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비전 2050에도 저희가 에듀테크 기반의 정신전력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MZ세대 장병들의 니즈 그리고 변화하는 병영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군 정신전력 교육의 패러다임도 갈수록 단계적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끝으로요. 우리 군이 정신전력 교육 또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서 군 기강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다짐과 당부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 박사님. 네. 서두에 제가 정신전력 교육은 국방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계관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민주시민이자 제복을 입은 군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인도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기도 하고 실천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과 다른 게 있죠. 군복의 무게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생텍쥐베리가 야간 비행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무는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의무가 선행되어야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제복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군인들의 어떤 사명인 것 같고요. 또 군인복무 기본 정책에 저희가 3대 기조로 자유로운 인격체, 또 책임감 있는 시민, 그리고 헌신하는 군인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저는 군을 사랑하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1981년 7월 20일 날 입대한 그 기억도 생생한데요. 두 아들도 자랑스럽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미국에 갈 때마다 미국 공항에서 군복을 입은 장병들 우선 탑승하시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찌릿합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정신전력 교육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 날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중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이나 사실 외부에서 저희를 이제 우려하시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전방 철책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눈빛이 아닙니다. 정말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앞에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왜 싸워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북한 지난 2015년 8월에 북한군의 목함지대 도발이나 저희가 포격 도발 시에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조건반사적인 그러한 전투 행동들 네. 그리고 자발적인 전역 연기 사례들 이러한 것들은 평소 저희가 교육훈련과 정신전력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사실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정신전력 교육은 쌍방향 소통해야 되겠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겠죠. 또 자발적 참여하는 그런 교육으로 더 확대, 발전해서 또 반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 두 분의 조언이 또 우리 국방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Z세대 장병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쌍방향으로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 든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원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